귀접, 귀신과의 하룻밤. 제가 겪어봤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것만큼 특별했던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은 제가 고3 시절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재학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사귀게 된 친구 중에 일본인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친구였는데 이 이야기에서 설명을 미리 해둬야 할 친구라서 이야기를 해둡니다. 이 친구는 어머님이 무속인이십니다. 이 녀석이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영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과도 같은데 무언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인즉 이 친구가 귀신을 보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빠르게 스케치하듯 그리는 것 같은데 그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순간 그 귀신도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된다더군요. 그래서 얼굴만 대충 그린다든지 하고 끝을 내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 친구의 사연들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참 힘들었던 게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학 때만 기다리다가 한국에 와서 신나게 놀다 가곤 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여름방학은 한국 학교에서의 여름방학보다 더 길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곤 했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보는 식구들과 가족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그 중에 아버지와 제일 친하신 친구분 가족들과 두 집이 함께 여행을 갔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A, B, C라고 해두고 B와 C는 저보다 동생들이었고 A는 대학교에 다니는 2살 위의 누나였습니다. 같이 놀러 다녔어서 그랬는지 언제 만나도 매일 보는 친구들처럼 어울려 놀게 되었죠. 호텔 수영장에서 놀 때였네요. A 누나와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노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야한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누나야 이미 성인이었고 저도 혈기왕성했던 고3이었으니 짓궂은 농담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 관계라는 얘기는 낑깡이라고 대체하기로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행을 끝마치고도 누나는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다른 2 동생들보다 자주 만날 수 있었죠. 그 덕분에 전 여대 나온 남자도 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요? 누나와 같이 다닐수록 뭔가 애틋한 감정들이 스멀스멀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영화를 보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 더욱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도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고 다시 공부하며 원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멍 때리는 시간이 늘더니 그게 그 누나의 생각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분명히 저도 확실히 그 누나를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연락은 이메일도 하고 캠으로 화상 채팅도 하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미국에 잠깐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누나도 외국으로 갈 생각을 한다며 이것저것 준비차 오려는 거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미국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정말 누나가 미국에 왔고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무리 동생이라도 남자는 남자. 특별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갖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 차도 슈퍼카까진 아니어도 2인승 쿠퍼에 가스테레오 빵빵한 전형적인 고딩 데딩 스타일의 차였습니다. 누나 역시 공항에서 숙소까지 타고 오면서 클럽에 온 것 같다며 좋아하기도 했고요. 누나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보듯이 만나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누나가 한국으로 가기 이틀 전에 서로 아쉽다며 숙소에서 술을 제법 많이 마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어디서나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누나 숙소에서 잠을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대충 깔고 누워서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누나도 씻고 나와 자려고 하더군요. 누난 제가 먼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속옷만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먹은 것들을 정리하고 방으로 자러 들어갔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지 술 기운에 음란마귀가 끼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는 누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 누나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두근두근 하더군요. 살짝 이불을 걷어냈더니 누나의 몸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속옷만 입고 잤으니 뭐 당연한 거겠죠. 제가 정말 음흉하고 나쁜 놈이었다면 덮쳤어도 진작에 그랬겠죠. 그래도 전 그때의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었기는 했나 봅니다. 누나의 가슴과 다리를 만져보는 걸로 끝내야 했으니까요. 좋아하는 것이 아닌데 이 감정이 무언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난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도 대학 준비로 바빠져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다가 쉴 때나 멍하니 있을 때면 역시 누나 생각과 그때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죠. 왜 그랬나 싶어 털어버리다가도 다시금 생각해내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입시 때문에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연락은 틈틈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답장이 점점 뜸해지더니 더 이상의 연락이 오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저희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A 누나네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요즘 통 연락이 안 되네. 그러자 어머니께선 큰 한숨을 한번 쉬시더니 아이고, 그 집 크네.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잖니. 에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누나도 귀국 후에 바쁜 생활에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연락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던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 대학에 들어갔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A 누나네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식 잃은 슬픔은 평생 가니 누나의 부모님 표정이 무척이나 침울했습니다. 소식 듣고 정말 놀랬고 마음 아팠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의 인사에 A 누나네 부모님도 너도 우리 A를 참 잘 따라서
속이 많이 상하는구나. 좋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너도 A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누나의 방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저기 누나 방 한 번만 보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고 누나의 어머님께서 그래 보고 오렴 하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누나의 방. 저는 한번 크게 쉼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여대생의 방이지만 주인을 잃은 방이라 생각하니 온기가 없이 차게만 느껴졌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두루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눈이 갔을 때 필기구랑 사진, 액자 등이 보이다가 누나가 자주 했었던 머리핀 한 개가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섬님 방송에서 제보 나왔던 사연 중에 똑같은 짓을 제가 하게 되었던 거죠. 죽은 이의 물건을 집어온 겁니다. 물론 순수하게 저의 의도는 누나와의 추억을 집어온 것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이전보다는 누나 생각을 덜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제 책상 위에 누나의 머리핀을 볼 때면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의 일입니다. 대학 당시에도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터라 씻고 자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누나의 머리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작별 인사도 한 번 없이 이렇게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다시 한번 볼 수 없는 걸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자신을 꾸짖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위에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위 눌림이란 것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기에 뭐지? 이게 가위 눌림이란 건가? 그럼 귀신이 온 건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눈만 굴려가며 방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나 하며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순간 제 허리 쪽 근처에 검은 여자 형체가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랬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그 형체가 제 팔과 얼굴을 슥 어루만지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무서워하는구나. 기억해봐. 라고 말하며 사라졌고 제 몸은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기분도 꺼림칙하고 무서워서 빨리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또 밤이 되었고
자기 전에 책상 앞에 앉았고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요즘 무섭네. 나 막 가위 눌리고 그런다. 차라리 누나였으면 무섭지도 않고 반가웠을 텐데. 나 잔다 이제. 그렇게 전 머리핀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눈이 떠지고 그때의 그 느낌 그대로 몸이 굳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눈이 떠지고 그때의 그 느낌 그대로 몸이 굳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씨, 진짜 또 이러네. 넌 무슨 귀신이야? 난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꺼지라고. 전 이렇게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담아, 귀담아. 귀담이 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목소리가 무언가 낯이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 목소리는 내가 보고 싶던 A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누나야? 저는 두려움 반 반가운 밤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무서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반가웠죠. 누나 맞지? 근데 왜 모습이 안 보여? 라고 묻자 검은 형체가 제 곁에 앉더니 저에게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순간 CG처럼 검던 얼굴이 거두어지면서 누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던 누나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누나 맞구나. 누나. 전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누난 아무런 말 없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귀신과 유령은 체온 없이 차갑다고 들었는데 누나의 손길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젠 대학생이 됐네. 남자답게 잘 컸구나. 라고 하며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일까요? 영화에서처럼 귀신은 사람을 관통하고 지나가야 할 텐데 저는 누나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놀람도 놀람이지만 그 입술의 감촉이 정말 키스를 하듯 그대로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며 누나는 사라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제 옆에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는 방금 입을 맞추었던 그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운 건 잊혀지고 누나의 생각만 예전처럼 더욱 커졌습니다. 누나가 살아있을 때처럼 말이죠. 또다시 하루를 보내고 자기 전에 누나의 머리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생생한 꿈? 그런 거겠지? 잘 자. 그렇게 말하며 저는 반신반의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또다시 몸이 무거워졌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누나가 다시 찾아왔거든요. 더 이상 검은 형체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그때 그 누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다시 온 거야? 라고 얘기하니 비단이가 보고 싶어 하는데 누나가 안 올 수 없잖아. 라고 웃으며 얘기하며 제 옆으로 누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누나와 함께 할 때 그 익숙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순간 머릿속에 누나와 함께 했던 일들이 필름 돌아가듯 촤르륵 떠올려졌고 저도 모르게 누나 라고 외마디 말이 나왔고 누나는 다 안다는 듯이 옆에서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전처럼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안아주자 저도 옆에서 누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처럼 함께 있네. 그치, 비단아. 그때랑은 다르니까 누나 안아도 괜찮아. 라고 하더군요. 무슨 이야기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 머릿속에 예전에 누나가 미국에 와서 숙소에서 술 먹게 됐을 때의 일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래, 누나를 만졌던 그날 하고 생각하려는 찰나에 다시 누나는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도 꺼릴 것 없이 입을 맞추었고 누나는 저를 똑바로 눕히더니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누나. 당황해서 제가 어물거리자 이제는 괜찮아. 라고 하더니 누나가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귀신인 거잖아. 귀신인 거잖아. 라는 생각만 맴돌았는데
이게 정말 사람과의 관계할 때처럼 똑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입의 촉감, 온도. 나 귀신과 관계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던 터라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나와의, 아니 귀신과의 하룻밤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와. 또 올게. 라는 목소리가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그냥 리얼한 꿈처럼 그렇게 끝나는 일인데 뭐 별일이 있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굳혀갔습니다. 누난 그 후 며칠 간격으로 찾아왔고 저는 애인이 집에 찾아온 양 흔쾌히 누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는데 평소보다 피로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운동을 하러 갔었는데 이건 마치 전날 잠을 설쳤다가 그대로 운동을 하는 것 같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한 달 동안 체중도 야금야금 빠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 이야기를 했던 영안이 있다던 친구 기억하시죠? 그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오늘은 혼자 운동해. 나 피곤해서 오늘은 운동 좀 쉴란다. 그러니까 그 녀석이 너 요즘 밤새냐? 라고 묻기에 순간 밤마다 찾아오는 누나가 떠올랐지만 전 그냥 얼머무렸습니다. 역시 밤이 되면 누나가 찾아왔고 뜨겁게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갈수록 늘어가는 피로감 때문에 생활에 조금씩 불편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집으로 가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 오늘도 피곤하지? 운동 쉴 거지? 나도 오늘 운동 쉴란다. 그리고 너네 집에서 술 한잔 하고 싶네. 그 녀석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를 붙들고 제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특성상 그건 초대도 없이 멋대로 남의 집에 가는 건데 상당한 무례를 무릅쓰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데도 친구 녀석은 그렇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사담을 나누는데 친구는 제 방을 스캔하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그걸 본 제가 야, 남자 방 들어오고 뭐 설레이고 그러냐?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라고 물었고 친구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심각하게 계속 제 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제 책상에서 시선을 꽂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 마시던 맥주가 떨어져서 저는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맥주를 사왔습니다. 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친구는 스케치북을 제 얼굴에 때릴 듯 들이밀며 일갈을 했습니다. 이 여자 맞지? 저 침대에 앉아있는 여자, 응? 흠칫 놀랐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은 누나가 맞았습니다. 정말 실물 같은 스케치도 스케치였지만 침대 한켠에 앉아서 머리핀을 꽂고 있는 모습의 누나가 소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마저 다 그리진 않았지만 저는 그게 누나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이건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이 여자도 이 세상에 있어서도 안 되고 더욱이 네 옆에 있어서도 안 되고 라며 선생님이 꾸짖듯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꾸중 듣는 아이처럼 그냥 친구의 얘기를 듣고만 서 있었습니다. 이 머리핀이었구나. 이게 문제였어. 너 알고는 있냐?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거기에다가 너의 그리워하는 생각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 같아. 라면서 그동안의 일을 다 알고 있는 듯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슬프기도 했고 너무 힘들기도 해서 친구에게 어쩌면 좋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고 머리핀도 당분간 자기가 보관하겠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생각들은 하지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도 누나의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럴 때마다 애써 지우려고 했고 게임을 하든 책을 보든 하면서 다른 곳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며칠 있다가 일본에서 부족이 왔다면서 머리핀을 부족에 말아서 봉헌을 했습니다. 원래는 절 같은 데 모셔두고 그래야 하는데 미국에선 그런 걸 받아줄 절도 없으니 네가 집에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라고, 그리고 절대 뜯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며 말해주었습니다. 아무리 봉인이 돼 있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가짐과 다시금 누나를 생각하는 것이 커진다면 오늘 밤이라도 다시 너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평생. 이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더군요. 누나와 함께 야한 이야기도 하고 친하게 자주 어울렸던 것이 삐뚤어져서 좋아하는 것 같이 느낀 감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 지내냐고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제 꿈에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습니다. 누나를 생각하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데 무섭지 않냐고요? 지금도 이 글을 쓰는 내내 그 누나를 기억해내고 그 토대로 글을 썼는걸요. 지금은 아련하게 기억해내는 그런 정도로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이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을 쓰면서 오래간만에 그때의 일을 제법 디테일하게 떠올렸으니 오늘 밤엔
누나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날 밤처럼 말이죠.